이에 대해서 제1심 판결은 어떻게 보았냐 하면 유죄라고 봤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한번 살펴보죠. 판결의 요지는 사고 현장에 중앙 분리대는 차량에 충격되면 쉽게 굴절되었다가 곧바로 복원되는 재질 구조로 되어 있다. 즉 휘어졌다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 제품은 소위 독립형으로 개개의 한 칸짜리 분리대가 단속적, 즉 연결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것이라는 거죠. 단속적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설치물에 차량이 충격한다고 하여 사진으로 확인되는 정도, 그러니까 피해 차량의 사진으로 확인되는 정도로 차량이 파손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양형에도 상당히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떤 유죄 판결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취득한 보험금이 불과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통념으로 볼 때 상당히 고소득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불과 몇백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 사기를 할 그런 정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은 이런 이유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까지 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해서 항소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2심 판결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2심 판결의 결론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항소의 요지와 항소심에서의 변론 진행, 그 방향을 좀 보겠습니다. 그 항소의 취지는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제1심 판결은 신고 내용과 동일한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따라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 간 그 사기의 공모 행위도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심에서 일단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 가지고는 좀 더 꼼꼼한 변론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일단 직접 사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고 현장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의 현황 사진을 찍었고요. 중앙 분리대에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그것이 차량 플라스틱 부분에 묻어나온 실험 영상을 확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차량 파손 부위와 중앙 분리대의 연결 볼트 부분의 높이가 일치한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별도로 사감정을 했어요. 이러한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정업체를 통해서 차량의 진행 방향 그리고 속도, 중앙 분리대의 탄성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스치면서 밀고 진행하는 경우에 차량 파손 사진과 동일한 사고 흔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받아서 그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다른 내용의 무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 항소심 판결의 요지를 보시면은 피고인들 차량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일시에 특정 톨게이트를 통과했다는 증거가 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중앙 분리대의 파손 그리고 노란색 반사지에 흠집이 있다. 피고인들이 사고일 다음 날에 카톡으로 사고와 관련된 대화도 나누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 중에 하나가 피고인 B의 차량은 사고일 직전에 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 A가 최초 보험사에 사고 장소와 시간을 잘못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항소심에서 이제 사감정을 통해서 감정서를 제출한 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중앙분리대가 쉽게 굴절, 복원되는 재질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옆면으로 분리대를 밀면서 주행하여
계속적인 충격이 가해질 경우 사진으로 확인되는 차량 파손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이런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발생일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2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보험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지요. 이렇듯 적법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 사기로 수사 의뢰하는 경우에는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빨리 대응을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구제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